자, 이렇게 저희가 덧셈과 곱셈, 덧셈의 교환법칙, 결합법칙, 네, 곱셈의 법칙, 곱셈 법칙. 그래서 곱셈도 결합법칙과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그리고 덧셈과 곱셈이 서로 섞여 있는 그런 경우에는 분배법칙이 성립한다. 분배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덧셈의 법칙, 곱셈의 법칙, 분배법칙을 잘 사용을 하게 되면 복잡한 식의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식을 계산하는 방법은 괄호가 있다면 당연히 괄호라는 것은 먼저 계산하라는 그런 의미니까 괄호 안을 반드시 먼저 계산을 해줍니다. 괄호가 여러 개 있다면 안쪽 괄호부터 먼저 계산을 한다. 즉, 이런 경우 괄호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또 수가 A란 수가 있고 여기 바깥에 또 괄호가 있고 이럴 경우에 먼저 안쪽에 괄호를 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 괄호를 풀어주면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괄호부터 먼저 계산을 해줍니다.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한 다음 덧셈, 뺄셈을 한다. 곱셈과 나눗셈이 우선순위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 덧셈, 뺄셈은 나중에 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2 곱하기 3 더하기 4 곱하기 5다 라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되나요? 곱셈부터, 괄호가 있지 않아도 곱셈부터 먼저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서 덧셈을 계산을 한다라는 뜻이죠. 네. 예제를 한번 볼까요? 네. 3 더하기 중괄호가 있고요. 6 나누기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빼기 2 곱하기 3 괄호가 있네요. 더하기 1 이 괄호가 있습니다. 자, 괄호가 중괄호, 큰 괄호와 그 다음에 안쪽에 또 작은 괄호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안쪽에 있는 괄호부터 먼저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런데 안쪽에 있는 괄호 안에도 곱셈과 덧셈이 있습니다.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나요? 네, 곱셈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을 제일 먼저 계산을 1번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같은 괄호에 있는 덧셈 이거를 그 다음에 덧셈을 해주고 두 번째로 해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다음에는 괄호 안에 있는 계산을 먼저 해야 되는데 나눗셈이 있고 뺄셈이 있습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되나요? 곱셈 나눗셈이 먼저이니까 이 계산을 세 번째로 해주게 되죠. 나눗셈을 하고 그 다음에 뺄셈이 있으니까 뺄셈을 네 번째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괄호에 있는 모든 계산이 다 끝나게 되고 이 결과와 바깥에 있는 덧셈 하나만 남게 되죠. 그러면 얘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괄호 안부터 먼저 그리고 괄호가 여러 개 있으면 가장 안쪽에 있는 괄호부터 먼저 계산한다.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이 덧셈이나 뺄셈을 계산하면 된다. 네, 우리가 배운 이 개념만 그대로 잘 적용해서 계산을 하면 문제없이 풀 수가 있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먼저 1번 계산을 해야 되죠. 3 더하기 괄호 6 나누기 마이너스 3 빼기 괄호 안에 곱셈부터 먼저 하니까 6 더하기 1 그 다음에 괄호 닫고 자, 두 번째 계산은 여기죠. 네, 여기부터 합니다. 3 더하기 근데 여기랑 같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상관없죠. 네, 저희는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6 나누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자, 그러면 3 더하기 나눗셈을 해볼까요? 네, 나눗셈은 6 곱하기 역수로 바뀌죠. 아이고, 이렇게 되겠네요. 네, 역수로 바뀌고 마이너스 7 자, 어떻게 되나요? 곱셈을 하면 약분이 되네요. 3 더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뺄셈을 해야 되겠죠? 괄호니까 괄호 안쪽부터 그러면 얘는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9죠. 그러면 3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순서대로 괄호 안쪽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순서대로 잘 해주면 문제없이 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식의 계산을 할 때, 좀 복잡한 식의 계산을 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곱셈의 부호를 결정하는 방법인데요. 저희가 곱셈, 지금까지 배운 거는 곱셈의 부호를 어떻게 했었죠? 부호가 같으면 두 수를 곱할 때, 덧셈과 플러스와 플러스, 양수와 양수끼리 곱할 때는 결과가 양수고, 같은 부호인 음수와 음수끼리 곱해도 양수가 되고, 서로 부호가 다른 것들을 곱하게 되면 결과가 음수다 라는 것을 알고 있죠. 마이너스다 이렇게 되는데, 곱셈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입니다. 곱셈을 양수와 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또 양수를 곱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양수끼리 곱한 거니까 당연히 양수겠죠. 근데 양수, 음수, 다시 또 음수로 곱했다. 이렇게 하면 부호를 어떻게 결정하면 될까요?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덧셈과 양수와 음수를 곱하게 되면 이 결과는 음수죠. 여기다가 음수를 곱하는 거니까 양수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 둘 나눠서 보지 않고 셋을 한꺼번에 봐도 우리는 이 부호가 이 곱셈의 결과가 양수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양수는 생각하지 않고 음수가 몇 개인지만 보면 되는 거죠. 음수가 짝수개에 있으면 양수가 됩니다. 근데 만약 음수가 홀수개에 있다. 양수, 음수, 양수. 그래서 음수가 한 개인 이런 곱셈의 결과는 음수가 됩니다. 왜냐? 음수가 하나 더 있으면 그러면 곱해서 양수가 될 텐데 홀수개만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음수가 되는 거죠. 결과가. 그래서 양수랑 음수랑 또 음수를 곱했다. 4개가 곱해졌다. 그렇게 되면 음수가 마이너스가 3개가 있죠. 홀수개가 있으니까 얘네 둘이 부딪혀서는 플러스가 됐는데 그 다음 다시 또 음수를 만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음수다. 그래서 곱셈이 여러 개 있을 때는 곱셈이나 나눗셈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음수의 개수만 몇 개인지 알아도 짝수개면 플러스, 홀수개면 결과가 마이너스다 라고 부호를 결정하고 나머지 절대값을 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5다 라고 하면 그러면 홀수가 1개, 2개, 3개 홀수개 있으므로 음수 부호가 하나, 둘, 셋, 3개 홀수개 있으므로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해놓고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2 나누기 마이너스 3 곱하기 4분의 3 나누기 마이너스 4분의 1 나눗셈, 곱셈, 나눗셈이 있네요. 다 나눗셈, 다 곱셈으로 고치면 되겠죠.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역수니까 마이너스 4 1분의 4가 역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다 곱셈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부호를 결정하면 되죠. 마이너스가 1개, 2개 있네요. 2개면 짝수개니까 서로 곱해져서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부호는 플러스로 결정을 해놓고 안에 있는 절대값을 그냥 다 곱하는 거죠.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4 하면 약분되고 약분되면 결과는 2네요. 이렇게
곱셈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개 있으면 짝수개니까 플러스가 되고 3개면 홀수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4개면 다시 짝수개니까 얘들끼리 플러스 얘들끼리 플러스니까 결국은 짝수개면 무조건 결과가 양수다 플러스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저희가 알아두면 좋을 팁은 음수의 거듭 제곱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저희가 배운 여러 개의 곱셈이 있을 때 부호를 결정하는 방법하고 결국은 같은 원리입니다. 무슨 얘기냐? 음수의 거듭 제곱은 지수가 짝수이면 결과값이 플러스이고 지수가 홀수이면 마이너스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지수가 짝수죠? 그 얘기는 뭡니까? 음수인 마이너스 2를 짝수번 곱하면 음수가 짝수계에 있으므로 음수부가 짝수, 마이너스가 짝수계에 있으므로 결국은 플러스가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괄호 안에 음수가 있을 경우, 음수부호가 있을 경우 지수가 짝수이면 부호가 플러스로 바뀐다. 만약에 마이너스 2의 홀수승 3승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거는 마이너스 부호가 3번 곱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해주면 그러면 마이너스 2의 3승 2의 3승 즉 마이너스 8이 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짝수승이란 거는 음수부호를 짝수번 곱함으로 마이너스를 짝수번 곱함으로 결국 플러스가 되고 홀수승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로 홀수승을 하게 되면 여기는 플러스가 되지만 짝수계에는 플러스가 되지만 결국 남은 이 하나가 마이너스가 되므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곱하면 결국 마이너스. 그래서 홀수승은 마이너스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계산해 봤죠? 마이너스 2의 3승 그렇게 되면 안에 음수부호를 홀수승 곱함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나머지 결과는 2의 3승만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괄호 안이 마이너스 1이었다. 이것을 백승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음수부호를 짝수승함으로 이건 결과가 플러스죠. 근데 1을 백승함으로 1의 백승이므로 이건 그냥 1이죠. 그래서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고 마이너스 1을 101승 홀수승이네요. 그러면 100번 101번 곱하지 않아도 바로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를 다시 101번 이렇게 거듭 제곱하는 것이므로 1의 101승은 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므로 답은 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저희가 덧셈의 법칙, 덧셈 법칙, 그 다음에 곱셈 법칙, 그 다음에 두 개가 섞여 있을 때 분배 법칙, 그 다음에 어떤 부호를 결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 어떤 복잡한 식이 나와도 이제 유리수의 사칙 연산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어떤 계산도 다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음을 계산하라. 자, 보니까 여기에 괄호가 있네요. 괄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 안을 먼저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음수의 거듭제곱이 있네요. 홀수승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가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얘는 음수가 되니까 결과 음수니까 마이너스고 2의 3승 이렇게 되죠. 2의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중괄호가 있고 3 곱하기 마이너스 2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바꿔야 되겠죠. 곱하기 역수로가 됩니다. 잊어먹지 마시고요.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으로 바뀌죠. 더하기 1 플러스 3이 또 바깥에 있습니다.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는 곱셈이 있으니까 곱셈 먼저 해야 되겠죠? 근데 음수가 두 번 곱해졌으므로 곱셈의 결과는 플러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8이죠. 네,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나머지는 네, 세 개를 이제 절대값을 다 곱하면 되죠. 곱하기 3분의 4 더하기 1 더하기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생략하고 약분되고 2, 4, 8 더하기 1 더하기 3 마이너스 4 덧셈으로 바꿔버릴까요? 더하기 8 이렇게 되겠죠? 뺄셈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9죠. 네, 9 더하기 3 네, 차례대로 네, 덧셈을 해도 되고요. 네, 여기서부터 덧셈을 할까요? 4가 되겠죠? 마이너스 4 더하기 8은 4, 마이너스 9 더하기 3 차례대로 합니다. 4 빼기 9를 하면 마이너스 5 더하기 3 그 다음은 마이너스 2 네,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괄호를 계산한다. 그리고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부호를 결정한 다음에 절대값을 모두 곱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괄호 안의 계산이 모두 끝나면 나머지를 하는데 예, 마이너스 2의 3승처럼 음수의 거듭 제곱은 홀수승일 때는 결과가 마이너스니까 부호를 결정하고 예, 그러고 나서 거듭 제곱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덧셈은 네, 덧셈 뺄셈은 순서대로 그냥 쭉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를 차근차근 적용을 하면 어떤 식의 계산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수와 유리수를 모두 배워봤는데요. 저희가 배웠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같은 부호의 수를 곱하면 같은 부호의 수는 덧셈끼리, 양수끼리, 음수끼리 그러면 두 수의 절대값 곱셈에 플러스를 붙인다. 네, 곱셈일 경우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죠. 다른 부호의 수를 곱하면 두 수의 절대값의 곱셈에 마이너스를 붙인다. 네, 플러스끼리 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플러스를 곱하면 마이너스입니다. 유리수의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이죠.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한다. 역수는 원래 수의 분자 분모를 바꾼 수다. A의 역수는 A분의 1이죠. A분의 B의 역수는 바꾸니까 B분의 A입니다. 원래의 수와 역수를 곱하면 항상 1이죠. 네. A분의 B의 역수는 B분의 A인데 둘을 곱하면 항상 1입니다. 다음, 분자와 분모의 부호가 같으면 분수 전체의 부호는 플러스이고 네, 분자 분모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다. 네, 쉽죠 이것도? 네, 플러스분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분의 플러스도 서로 부호가 다르니까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덧셈의 결합 법칙. 네, 원하는 덧셈부터 먼저 해도 된다. 덧셈의 교환 법칙. 덧셈의 순서를 바꿔 계산해도 된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순서를 바꿔서 B 더하기 A로 해도 된다. 곱셈의 결합 법칙. 네, 어떤 곱셈부터든 먼저 해도 괜찮다. 앞부분을 먼저 계산을 해도 되고 A 곱하기 뒷부분을 먼저 곱셈을 해도 괜찮다. 네, 그래서 여기는 A가 되겠죠. 곱셈의 교환 법칙. 곱셈 순서를 마찬가지로 바꿔서 계산해도 된다. A 곱하기 B를 B 곱하기 A로 이렇게 순서를 곱셈을 두고 순서를 서로 바꿔도 된다. 분배 법칙은 괄호 바깥에 있는 곱셈을 괄호 안에 빠짐없이 차례대로 곱해서 풀어도 된다. 이렇게 해서 A 곱하기 B 더하기 C는 먼저 곱셈을 하고 A 곱하기 B 차례대로 그런 다음에 A 곱하기 C 그런 다음에 덧셈을 해주면 된다. 마지막에 덧셈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복잡한 식을 계산할 때는 괄호를 먼저 계산한다. 괄호가 여러 개라면 안쪽에 괄호부터 먼저 계산하죠.
그 다음은 곱셈 나눗셈 먼저, 덧셈 뺄셈은 나중에. 곱셈에서는 음의 부호가 짝수개이면 플러스가 결과가 되고 홀수개이면 부호가 마이너스죠. 음수의 거듭제곱은 지수가 짝수면 플러스이고 지수가 홀수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 다 저희가 배웠던 내용이네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정수와 유리수란 단원에서 처음에 정수의 개념, 정수가 뭐였죠? 네, 처음에 자연수만 있었는데 자연수에 부호를 붙여주죠. 네, 그래서 플러스를 붙여주면 양의 정수, 음수를 붙여주면 음의 부호를 붙여주면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음수, 그 다음에 0이 들어간 이 체계가 바로 정수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래서 유리수는 분자와 분모를 가 모두 정수인수가 바로 유리수인데 유리수 안에는 정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더라. 뭐 그렇게 해서 유리수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절대값, 수직선에서 봤을 때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이게 바로 절대값이라고 한다. 그래서 부호를 뗀 값이죠. 그래서 유리수의 대소 관계를 우리가 수직선에서 놓고 봤을 때는 무조건 이 오른쪽에 있는 수가 큰 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절대값을 가지고도 표현을 했었죠. 양수일 때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큰 수이고 음수일 때는 절대값이 작은 수, 바로 이 수가 큰 수다 라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리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배웠죠. 그래서 덧셈은 뺄셈은 덧셈으로 바꿔서 계산하고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고 플러스 부호는 생략해도 된다. 그리고 분수의 부호는 마치 곱셈의 부호하고 똑같이 음수나 양수가 서로 섞여 있으면 마이너스, 같은 부호가 분모와 분자에 있으면 플러스로 계산하면 된다. 그리고 각각 덧셈과 곱셈의 계산 법칙을 배웠고, 그래서 결합법칙, 그 다음에 교환법칙, 순서를 바꿔도 된다. 그 다음에 분배법칙, 덧셈과 곱셈을 차례대로 해주면 되는 것. 그러고 나서 이력을 가지고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복잡한 식의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자연수부터 자연수만 가지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정수 그리고 유리수까지 수의 개념이 넓어지고 확장된 겁니다. 그리고 유리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식의 계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모두 자유롭게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지금까지 정수와 유리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